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에는 휴비츠라는 회사를 말해볼 겁니다. 늘 그렇듯이 2부작으로 갈 거고 1탄에서는 회사 사업 내용 위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99년 설립된 광학의료기기 회사입니다. 안과나 안경점에 들어가는 진단기기, 검안기 이런 거 국내 최초로 했다. 코스닥 시장에 2003년도에 들어간 짬밥 좀 되는 회사고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광소기업으로도 흔히 이야기가 됩니다. 이 지분구조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김현수 외에 특수관계인 26%, 자사주 10% 이런 식으로 지배하는 형태이고 대표는 연대물리학과 그리고 LG산전 지금의 LS일렉트릭 출신입니다. 자, 휴비츠라는 회사는 상당히 오래됐고 주식하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거의 없죠. 오히려 올드패션하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소개가 많이 됐습니다. 강소기업이다, 히든 챔피언이다, KBS에서 강소기업 관련된 프로그램을 종종 하는데 거기서도 제 기억에 한 두세 번 언급이 됐었고 경제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던 회사입니다. 사업의 아이템은 워낙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인인 검안기가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보면 알죠.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 상에는 ATI나 3D 프린터 등등 여러 기기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안기기에서는 국내 MS 1위, 50% 이상, 세계에서는 글로벌 MS 3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별도 매출액이 그간 20년간 CAGR 15% 열심히 올랐다를 어필하죠. 기기의 세계 시장이 한 7, 8천억 정도 되는 규모에서 일본의 니덱, 탑콘 이런 데가 대부분의 MS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체로서는 강점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장의 CAGR은 5%인데 앞서 우리는 15% 했으니까 우리가 더 잘한다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안경점 가면 보셨을 렌즈 가공기 같은 게 있는데요. 또 5천억 시장인데 여기서도 잘한다. 니데카 에실로 같은 렌즈 강자들은 가공기랑 렌즈를 같이 하지만은 여기는 렌즈 없이도 하고 있다 이런 소리고요. 역시나 CAGR 5%, 그리고 안과 진단기기 OCT, 옵티컬 코헤런스 토모그래피 라고 하는데 여기는 시장이 3조로 좀 크다. 칼 사이즈가 잘하고 인증이나 임상 데이터 필요한데 우리도 들어간다. 여기 CAGR 6%, 다 5% 수준이래요. 그리고 앞으로 노인 안질환 환자, 황반, 녹내장, 백내장 계속 있을 테니까 조금 더 늘겠죠. 여기는 CAGR 7% 칩시다. 이런 거고요. 그런 시장에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안 진단기기는 반이 OCT인데 한국 애들이 늘 말하는 거. 우리 가성비 알지? 그리고 한국 업체니까 중국 시장을 이야기 안 할 리가 없죠. 중국의 근시 환자가 6억이래. 그 중에 학생이 80% 근시 발병. 한국 대비 안경점도 적고 어마어마해 보이지 않니? 근데 CAGR은 6%. 그래서 중국 가서 일본 애들과 중국 애들 사이에서 이 미드엔드급으로 치고 들어갈 거다. 가격은 우리가 일본 애들보다 50% 싸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죠. 이 눈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되게 익숙한 주제죠. 제가 오래전에 삼형무역이나 인터로조 등을 리뷰할 때도 이야기했던 건데 현대인은 지갑은 잃어버려도 이거는 안 잃어버린다는 스마트폰 수시로 만지작거리니까 눈이 나빠지겠죠. 그리고 늙어가는 사회, 노안, 그러면 끝을 모르는 성장산업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어필을 하기 때문에 좀 스리슬쩍 넘어가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CAGR은 5, 6%를 제시한다. 자, 안과 장비는 그 정도 하고요. 광학단층 검사 장비, 3D ATI기도 신성장으로 이야기를 하죠. IT 쪽, 필름, 패널, 유리판 이런 거 검사에 쓰인다. 원래는 눈으로 보거나 이래야 되고 파괴 분석법이 필요한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빛을 이용해가지고 불량 구분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장비는 비슷한 회사들이 이미 꽤 있죠. 아무튼 기존 기술을 응용해서 하겠다니까 그렇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자회사로 HS 파트너스라는 투자회사 가지고 있는데 시너지 낼 수 있는 스타트업 인수하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설립했다. 말은 합니다. 아무튼 전체 사업의 매출에서 크게 차지를 하는 부분은 결국 눈 관련 제품들이고요. 이 부분에서 매출 대부분 나오죠. 나머지 기타가 있겠고요. 코로나 때 꺾였다가 올라왔고 또 올라왔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수출인데 주로 유럽이 많고 나머지 지역들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나가고 있더라. 그래서 장기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너무 장기라 이 글자가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번 때쯤에는 매출액이 한 300억 정도 했었고 계속해서 올라와서 최근에 100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적자는 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 좀 꺾였다가 다시 올라와서 22년도 때는 더 올라오는 그림이 있었고 요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있었죠. 여담으로 예전에 이 회사를 좋아했던 시절은 이 시절입니다. 이때 5년 연속 올라왔으니까 야 이때는 엄청 쌌네 시가총액도. 그런 얘기 하면서 거의 템베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K 가치투자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재무구조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한 200억 정도, 차입부채는 450억, 순연금은 아니죠. 그래도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
뭐 유형자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여력은 좀 있습니다. 자, 매출과 영업이익이 둘 다 좋던 시절에는 이게 계속 올라왔는데 이 10년 정도 전부터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 그러다가 22년에 좀 변곡점이 있으면서 나 좀 봐달라 했던 구간입니다. 주가,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좀 과거의 실적 대비 과하게 오버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흑자를 계속 냈으니까 자본총계는 증가를 했겠지만은 PBR 관점에서는 1은 넘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익 기준 밸류에이션 보면은 POR, PER 옛날에는 진짜 쌌던 시절이 있었고 또 오버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좀 내려와가지고 이게 좀 싼가 싶으면서 사람들을 갈등하게 만드는 구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휴비츠의 회사 소개는 간략하게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깊게 투자 검토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좀 적어주세요. 저한테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